자, 순열입니다. 자, 순열. 자, 순열이란 너네가 뭐 순서대로 나열 이렇게 뭐 요약을 해놓는데 괜찮아요.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개념수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시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개념수에는 개념을 그대로 써줄게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이거 쓰지 마. 잘못된 개념이라고 했어요. r개를 뽑아. 자, 순서대로 나열시킨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이 설명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이 개념이 조합이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입니다. 자, 조합 배우지도 않는데 갑자기 조합이 개념 안에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시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그러면 조합과 순열을 해서 조합을 먼저 가르치던가. 그러니까 개념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순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면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자,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자, r개의 공간에 서로 다른 r개 공간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분을 서로 다른 r개의 공간에 서로 다른 r개의 공간에 순서대로 자, 배열을 시키는 경우 자, 이 녀석을 순열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R값이요. 자, 서로 다른 성분 N개가 R개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기호로 쓰게 되면 어떻게 기호로 쓰냐?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R개 공간에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순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고 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념수에 잘못된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서로 다른 r개의 공간에 순서대로 배열시킨다. 근데 공간의 개수가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이 더 많거나 아니면은 같을 때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네한테 물어볼게. 그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순열이 굉장히 쉬워져요. 공식을 안 게 아니라 NPR이라는 녀석이 순열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냐? 잘 봐. 야, 서로 다른 성분 5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학생이 5명 있다. 자, 학생이 5명이 있는데 이거 적지 마. 학생이 5명이 있는데 자, 의자가 뭐 서로 다른 의자가 4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앉힐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첫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학생 몇 명이야? 5명, 4명, 3명, 2명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순열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NPR의 공식을 암기하는 게 순열이 아니라 순열에 대한 뜻을 가지고 이 녀석이 순열로 풀어야 된다. 아니다. 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순열이라는 건 NPR에 대한 계산법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보고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서로 다른 r개의 공간에 순서대로 배열시킨다는 이 개념을 찾아서 이 문제는 순열 문제구나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있다가 순열 NPR을 하나도 안 쓰고 문제를 풀 거거든. 왜냐면 순열 문제는 NPR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순열로 접근을 하라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다 하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NPR이라는 녀석을 이제 순열의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이 녀석의 계산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자, n부터 거꾸로 몇 개? n부터 거꾸로 몇 개? 아까 있죠. 첫 번째 공간 n개, 그 다음에 n-1개, n-2개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n부터 거꾸로 몇 개? r개를 곱하는 거야. 그럼 r개가 누구냐면 n-r 플러스 1이 r번째예요. 그래서 n부터 총 몇 개를 곱해? r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NPR에 대한 계산법이 이 녀석이고요. 자, 이 녀석을 설명하기 전에 밑에 간단하게 1부터 자, 1부터 n까지의 곱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한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옆에 느낌표를 붙이게 되는데 이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1부터 n까지의 곱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분 5개가 있는데 자, 서로 다른 3개의 공간에 배열하는 방법. 그건 뭐야? 5p3이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 녀석을 공식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공식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1부터 n까지가 곱해져 있는데 1부터 n까지가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누굴 나눠서 없애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냐?
1부터 n-r까지의 곱을 나눠서 없애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곱이 누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거기서 누굴 나눠서? n-r 팩토리얼. 1부터 n-r 팩토리얼까지의 곱을 나눠서 없앤다. 이렇게. 근데 이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알게만큼 곱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실제 계산은 얘로 하는 게 아니라 얘로 한다고. 근데 이거 그냥 선생님이 형식상 식으로 보여드려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조합을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순열과 조합이거든.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보여드린 거야. 중요하지는 않다. 근데 공식은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 그 녀석을 NPR로 표현하는데 NPR에 대한 계산법은 얘로 진행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좀 몇 개를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열에 대한 계산 말고 좀 특수적인 계산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NP0입니다. NP0은 n개 서로 다른 n개의 성분을 빵개의 공간에 배열을 시킨 경우, 그럼 빵 가지가 아니라 그 공집합 하나를 취급해서 그냥 한 가지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n명을 서로 다른 n개의 공간에 배열을 시킨다.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은 너네가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 중에 1 팩토리얼은 누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뭐 요 정도? 이렇게만 너네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은 요 정도까지 너네 숙지해 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NPR 공식을 가지고 응용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뺄게요. 왜냐면 그 부분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순열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순간 애들이 순열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뺄게요. 그건. 근데 순열은 요런 썩을 뜻한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걸 설명한 거, 요 순열이라는 내용이 일반 조건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반 조건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열에 대한 녀석을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중요한 개념이 나오겠죠. 바로 누구야? 특정 조건입니다. 이 특정 조건이라는 녀석은 너네가 확률을 배운 데까지 계속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일반 조건과 특정 조건이 같이 나와요. 고등학교 문제는. 여기서 일반 조건을 보고 너네가 순열이구나. 근데 일반 조건 말고 제일 중요한 요소에 누가 있어? 특정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을 항상 우선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실제 너네가 순으로 가면 여기 앞에 경우의 수는 시험 문제로 안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너네가 그래서 고3에 대한 확률통계 수업이랑 고1, 2에 대한 확률통계 수업이 아예 다른 거야. 고3에 대한 확률통계 수업은요, 여기 앞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아예 다 드러냅니다. 어디서부터 수업을 하냐면 중복조합부터 수업을 해요. 거기서부터 수능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모의고사에서 앞에 경우의 순열 조합에서 모의고사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내신형입니다. 여기 앞에 쪽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신형이고, 이게 언제 나오냐? 뒤에 확률 쪽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고3들은 여기 앞에를 건너뛰고 중복조합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쪽에서 이 개념이 나오겠죠. 근데 너네들은 지금 요거는 이제 내신형 수업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좀 잡는데, 이 특정 조건이라는 녀석은 확률 쪽에서 나오고 앞에 쪽에서 다 나오는 거야. 항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항상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 조건과 특정 조건이 나오는데, 특정 조건을 항상 얘기했지만 우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특정 조건이 뭐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누구야? 이웃할 때. 이웃할 때. 두 번째, 이웃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어도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적어도란 말이에요. 자,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특정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웃할 때, 얘들아, 이웃할 때라는 거 뭐야? 예를 들어서 A와 자, B가 이웃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그럼 A가 이웃한다는 건 몇 개로? 한 개로 취급을 한다. 한 개로 취급을 해서 배열을 시키고요. 얘를 하나로 취급을 해서 배열을 시키고, 나중에 뭐를 곱해주시면 돼? 나중에 뭐를? 얘네들이 자리를, 이웃하는 성분들끼리, 여기다 뭘 곱하냐면, 이웃하는 성분들끼리 자리 배열의 그 개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한다라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한다라는 걸 한 단계 더 응용하는 힌트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웃할 때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난이도 약간 응용된 걸 좀 보여드려 할게요. 자, 우리가 1, 2, 3, 4, 5 5명이 있습니다. 1, 2, 3, 4, 5가 존재하는데 얘를 한 줄로 나열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5개의 성분을 5개 공간에 배열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니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5, 4, 3, 2, 1. 근데 여기서 이제 특정 조건을 걸죠. 일반 조건이 일단 순열이야. 근데 특정 조건이 누구냐면 자, 짝수를 이웃하도록. 자, 짝수가 이웃해야 된다는 소리야. 짝수가 이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2하고 4가 이웃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2하고 4를 뭐로 몇 개로?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로 취급하고 나서 배열을 시킵니다. 얘를 하나로 취급하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걸로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4개, 3개, 2개, 하나,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니까 쟤네를 하나로 취급을 해서 일단 전체 성분을 배열을 시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뭐를 곱해주냐면 이웃하는 성분들끼리 자리를 바꿀 때. 왜냐면 이거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2, 4가 될 수도 있고 4,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몇 개? 2팩토리얼을 뒤에다 곱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집에서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야, 1, 2, 3, 4, 5가 있는데 얘를 한 줄로 나열시키려고 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1과 3이 이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과 5가 이웃해야 된대. 이 녀석이 특정 조건이거든? 이해되니? 자, 그러면 1과 3이 이웃해야 되고 3과 5가 이웃해야 돼. 이해되니? 그러면 일단은 1, 3, 5에 대해서 특정 조건을 먼저 해서 얘를 하나로 일단 묶을 거야. 이해되니? 이웃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2하고 4가 있겠지. 얘네를 한 줄로 나열시킵니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되겠지. 자, 그리고 특정 조건을 해석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1과 3이 이웃하고 3과 5가 이웃해야 돼.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밖에 없겠지. 3팩토리얼이 아니라 3을 가운데다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1과 3이 이웃하고 3과 5가 이웃하겠죠. 만약 1, 5, 3이 되면 1하고 3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특정 조건이,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너네가 혼동을 주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개념이긴 한데 한 단계를 더 응용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3을 가운데다 놓고 1, 5, 5, 1. 그래서 총 몇 가지? 2가지가 된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너네가 생각을 계속해서 잡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단은 요거는 약간 응용된 개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위쪽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니? 다시 이웃해야 된다라는 건 얘네를 첫 번째 하나로 취급해서 전체 배열을 시켜주시고요. 여기다 전체 배열입니다. 이거는 전체 성분을 배열을 시키시고 거기에다가 이웃하는 성분들끼리 자리를 바뀌는 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을 때, 자,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자, 여기서 봐봐. A, B가 이웃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행망. A, B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 사이에 성분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너네 행망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막 이렇게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취급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상관없는 성분을 한 줄로 나열시키시고 그 사이사이에 누굴 집어넣는다? 이웃하면 안 될 성분들을 넣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웃하지 않을 때는 상관없는 성분을 한 줄로 배열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곱하기 자, 사이사이에 이 성분, 상관없는 성분, 자,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자, 성분을 배치해 주시면, 성분을 배열시켜 주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예시도 좀 쉽게 들어줄게요. 자, 문제 여기 위에를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를 한 줄로 나열시키려고 합니다. 네, 짝수가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시 하나씩 적어두세요. 이웃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성분은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하지 않는 성분을 일단은 두시고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 먼저 배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 3, 5에 대해서 한 줄로 나열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3, 5에 대해서 한 줄로 나열시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첫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세 번째 칸에 올 수 있는 거 1가지. 그래서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1, 3, 5에 대해서 한 줄로 나열시켰어요. 그럼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나와? 잘 생각해. 2개가 아니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자, 2하고 4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지? 첫 번째 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개니? 4가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 하나 들어갔어. 그럼 4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몇 개야? 3가지. 그래서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줘야 되겠죠? 사건이 아직 정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시면 총 어떻게 3팩토리얼 곱하기 12.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7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정 조건은 뒤에 확률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적어도라는 힌트가 나왔다. 자, 적어도는 100% 이렇게 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풉니다라는 거지 100% 이렇게 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페이크를 치는데 어떻게 페이크를 치냐면 적어도라는 문제를 탁 적어도라는 말을 던지고 요 기본적인 풀이가 적용이 안 되게끔 문제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3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3, 6, 9 수능 합쳐서. 그래서 이건 근데 내신에서는 그 녀석을 벗어난 문제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자, 전체 빼기 여사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체 빼기 여사건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다. 전체에서 여사건의 수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짝수가 하나 포함 이렇게 나와. 적어도 짝수가 한 개가 포함이 된다는 건 짝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가 빠를까? 아예 짝수가 아예 없는 걸 구하는 게 빠를까? 아예 없는 걸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그래서 전체에서 아예 없는 거 반대 사건을 구해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건 괄호치고 반대의 사건을 뜻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해당 사건의 수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판단을 계속해줘야 돼.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제시를 해줬는데 해당 사건의 수가 여사건의 수보다 더 적어. 그럼 뭘로 구해? 해당 사건으로 그냥 바로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과 여사건의 수를 비교했을 때 여사건의 수가 훨씬 더 적다. 여사건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사건에서 빼버리시면 됩니다. 이래니? 근데 상위 문제는 무슨 문제냐?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여사건의 수를 더 적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전체 빼기 여사건으로 너네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지금 너네가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팁을 줘요. 적어도라는 팁을 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적어도라는 단어를 보면 전체 빼기 여사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니네가 이게 능수능란해지면 나중에 고3으로 가게 되면 적어도라는 말을 빼버려요. 그럼 너네가 문제를 보고 항상 판단해야 돼. 해당 사건이 더 적을 것인지 여사건이 더 적을 것인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3 문제. 그러니까 고1, 2와 고3의 문제는 약간 다르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힌트들만 너네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순열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로 들어갈 거냐면 자, 여러 가지 순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순열로 넘어가면 자, 이거 그냥 기본적인 순열 문제 풀고 여러 가지 순열 넘어가. 왜냐면 여러 가지 순열 넘어가면 이건 한 번 배운 학생들도 잘 몰라요. 한번 물어볼까? 자, 2학년 손 들어봐. 한번 경희과한테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자. 자, 중복 순열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자, 내가 너네들한테 9문제, 너네는 너 저기 뭐 확률까지 배웠지? 그러면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이 4개를 네가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이 분류를 못하면 너는 그쪽 문제 다 깨집니다. 자, 첫 번째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요 4가지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거든. 조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중복 순열은 언제 쓰는 거야? 서로 같은 거? 서로 다른 걸.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그냥 팁을 딱 줄게요. 자, 서로 모한 성분, 여기 모한 성분 같은 성분, 다른 성분을 서로 같은 다른 곳에 분할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서로 모한 성분을 서로 모한 곳에 분할할 때가 중복순열일까? 이거는 배운 애들도 몰라 잘.
그지? 근데 그 개념이 명확하게 안 잡히면 너 다 깨져. 그지? 뭡니까? 다른 성분을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같은 자연수 분할 아니니? 다른 성분이니까 그 이제 집합 분할 아니니 그거? 그지? 다른 성분을 같은 곳에 분할시키는 거는 집합 분할이잖아. 그죠? 이게 왜냐면 배운 학생들도 이제 후달려요. 여기 뒤쪽 가면 특히 1학년 학생들 처음 배운 학생들은 정신줄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왜냐면 두 번 배운 애들도 힘들거든. 이해됐어요? 여기 두 번 배운 애들 봐봐. 나 눈 피하고 있잖아. 그지? 얘들아,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성분을 서로 다른 곳에 분할할 때 중복 순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부터는 너네가 이제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선생님이 명확하게 딱 분류를 시켜줄 거거든. 그거를 너네가 잘 갖고 계셔야 돼. 왜냐면 문제는 그걸로 나와. 그러니까 개념수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중복을 허락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너네가 딱 상황을 갖고 이 녀석은 무슨 파트 문제, 무슨 파트 문제. 그러니까 오늘은 순열 여러 가지 순열까지 할 건데 이거는 중복 순열 문제,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 이거 원순열 문제. 이걸 정확하게 딱딱딱딱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이 안 서면 문제가 다 틀려 나가는 거예요.